네, 이번엔 축구 사용 설명서입니다. 승부와 걸린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징크스란 생각이 드는데요. 김선재 아나운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험 당일에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미끄러진다. 그리고 중요한 날에 빨간 속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괜스레 믿고 의지하게 되고 또 주의하게 되는 나만의 미신 혹은 나만의 징크스 있으신가요? 축구 선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오늘은 축구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징크스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사용 설명서 김선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축구계의 징크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그런데 이 징크스란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기륭을 점칠 때 이용했다는 개미잡이새의 이름에서 유래한 징크스는요. 세차를 하는 날은 꼭 비가 온다던가 내가 지각하는 날엔 꼭 출석 체크를 한다는 등 머피의 법칙과도 유사한데요. 앞니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세계 스포츠에서는 유독 골대를 맞추면 경기에서 패한다. 유명한 선수들은 중요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꼭 실축한다 등등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징크스들이 많습니다. 축구 팬들 가운데는 꼭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TV를 켰다 하면은 우리 팀이 꼭 진다. 혹은 TV를 켜기만 하면 바로 골을 먹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직관 승률이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K리그 구단분들 혹시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하다, 꼭 이겨야만 한다 이런 경기가 있으시면 저를 식축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승패, 징크스, 불운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불운의 아이콘이 있죠. 바로 축구의 황제지만 예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저주에 걸린 남자, 바로 펠레입니다. 펠레의 저주는 특히 월드컵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펠레가 돌풍의 팀으로 꼽은 콜롬비아는 조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은 스페인 역시 16강에도 진출하지 못한 채 쓸쓸히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엔 펠레가 결승전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했던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두 팀 모두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이변 아닌 이변으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펠레는 브라질이 조별 예선도 통과하지 못할 거란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모두 알고 계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우승팀이 어느 나라였는지는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쯤 되면 만약 제가 펠레라면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예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축구계에도 이런 펠레가 한 분 더 계시죠. 바로 무실점 발언, 좋은 조 편성 이런 말을 하셨다가 풋볼 크레이지의 전설로 남으신 바로 그분이 되십니다. 꿈매골 인간극장 성재와 문성. 프리뷰 예측이 다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여리은 예측 실패로 박펠레라는 별명까지 생긴 문성. 심지어 주 추첨식에서 해설은 한절말을 하고 말았다. 잘 걸렸네. 아마 이분께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엔 펠레의 저주만큼이나 아주 무시무시한 징크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2년차 선수들에게 찾아온다는 소프트웨어 슬럼프입니다. 프로 데뷔 이후 1년차 때 비해서 2년차의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진다는 뜻을 가진 이 징크스는요. 특히 데뷔 첫 해에 신랑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2년차 선수들에게 전해에 비해서 좀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데뷔 첫 해에는 좀 주목을 덜 받아서 상대적으로 스타일도 좀 자유롭고 상대팀에게 파악도 잘 안 됐는데 데뷔 2년차 때는 이제 상대팀의 견제도 들어오고 하면서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데뷔 2년차 때 훨씬 더 멋진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도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K리그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베스트 11에 꼽히기도 한 전북의 이재성 선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굉장히 특이하게 2년차 외국인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남의 티아고 선수나 서울의 다카기 선수 등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사실 소포모어 슬럼프라는 게
징크스라고 하니까 징크스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코너 속의 코너 김선재가 만나본 사람들. 오늘은 징크스와 관련된 감독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부임 3년 차만 되면 이상하게 불화와 부진에 휩싸여서 애를 먹고 계신 감독님이십니다. 바로 이번 시즌 맨유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무리뉴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우리 축사산 팬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를 하기 싫으신지 답이 없으신데 그렇다면 축구 팬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3년차 징크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묵묵부답이신데요. 혹시 3년차 징크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영상 한 편 준비했습니다. 공포의 3년차 징크스가 시작된 건 2006-2007 시즌 무리뉴의 첫 첼시 부임 3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구단주와의 갈등을 이유로 다음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첼시를 떠난 무리뉴 감독. 이후 무리뉴는 새로 옮겨간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3년차가 되던 해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실패와 리그 우승 경쟁에서 밀리며 결국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돌아온 첼시에서 맞은 세 번째 시즌 역시 첫 경기에서부터 팀 닥터 에바와 갈등을 일으키더니 결국 디펜딩 챔피언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네, 영상 한 편 보고 왔는데요. 감독님, 이 3년차 징크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3년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끝까지 말이 없으신 무리뉴 감독님이셨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맨유의 감독을 맡게 된 무리뉴 감독. 이 무리뉴 감독이 3년차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모든 귀추가 영국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50가지 징크스를 달고 산다고, 특히 경기 전에는 항상 같은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이든 빠지면 섭섭한 축사설의 단골 손님, 이제 소개해드릴 징크스는 제발 꼭 한 번만 깨졌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징크스들입니다. 여기에 우승의 한을 품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또 한 명의 슈퍼스타가 있는데요. 네, 축구 사용 설명서 잘 봤습니다. 뭐 징크스 하면 역시 뭐니 해도 한국의 펠레, 살구색 펠레 박문성 해설위원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데 영상 보고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교주처럼 맞이하지 않는 펠레님을 봐가지고요. 네. 설레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저도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씩 잠도 안 오고요. 네. 또 뭐 요즘 제 라디오에서 박스트라다무스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저주를 걸어달라고 막 청원 문자를 막 보내요. 제발 저 수능 보는데 수능 망한다고 해주세요. 뭐 내일 수술 있는데 안 될 거라고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가끔은 미래에서 뭔가를 보고 온 사람처럼 어김없이 반대로 말씀하셔서 왜 그러세요 저한테? 신기해서요. 저도 살려고 저희에게 그러는 좀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주실래요?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좋은 반대로. 아 그럴까요? 일단 뭐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평생 혼자 살 것 같고요. 야 결혼한다.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 곧 올 것 축하드려요.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선영 아나운서 하나 해주세요. 같이 비슷하게. 뭐야? 평생 못한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딱히 징크스를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2년차, 3년차 항상 좀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어머? 그 이유가 뭐냐면 박문성 의원이 항상 SNS에 샵하고 배성재 망해라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적 좀 하나 써주실래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저를 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